안녕하세요, 올리우드입니다. 오늘 영상은 나무에 지금 색을 칠하는 도색 작업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이 나무 같은 경우에는 도색을 이제 보통 하게 되는데 스테인이나 페인트를 할 거예요. 도색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제 나무를 쉽게 말해서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색을 여러 가지를 입혀가지고 흰색, 갈색, 노란색 등 여러 가지 색을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나무의 이제 변형 혹은 이제 오염 같은 걸 방지하기 위해서 보통 바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공방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도색을 많이 들어갑니다. 자, 이제 도색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준비물들이 몇 가지 있는데, 보통 이제 반지나 이런 거를 배송 받으시면은 보통 안에 이렇게 담겨 있을 거예요. 열어보시면은 이제 비닐 장갑, 그리고 스테인, 그리고 지금 이렇게 스펀지가 있는데, 일단 비닐 장갑을 끼시고요. 양쪽을 다 끼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저는 이제 한 손만 이제 껴서 작업을 할게요. 그리고 보시면 이게 스테인이 이제 약품통 안에 들어가 있고요. 스펀지가 있는데, 저희는 보통 이제 스펀지로 도색을 많이 해요. 그 이유는 붓으로 작업을 해도 되는데, 붓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붓자국이 많이 남고 좀 양을 좀 가늠하기 어려우니까 보통 이렇게 스펀지 같은 걸로 보통 작업을 많이 합니다. 하시는 방법은 간단한데, 그 전에 이런 받은 사포로 지금 이제 작업이 지금 돼 있는 경우도 있고, 사포질을 안 하고 지금 이렇게 그냥 바로 도색을 하시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둘 다 상관은 없는데, 일단은 용기나 스펀지를 바로 이런 식으로 짜셔도 되고요. 보시면은, 아니면은 다른 용기에 덜어 가지고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자, 이제 나무에 도색을 할 때는 나무에 보시면은 이 결방들이 있어요. 결 방향이 있고, 결이 잘 안 보이는 것도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결 방향이 이렇게 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결 방향대로 발라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바를 때는 스펀지 여기 짠 거를 바르실 건데, 보시면 색이 이제 이렇게 결대로 잘 이렇게 들어가는 게 보이시죠? 근데 주의해 하셔야 할 게 하나 있어요. 이 결 반대로 이렇게 밀어버리면은 자세히 보시면 이게 좀 불규칙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결대로 해주시면 되고, 중간중간 좀 모자라다 싶으면은 다시 좀 짜셔가지고 바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좀 넓은 판이나 네모난 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동그랗게 한 다음에 재빨리 정리하듯이 이런 식으로 하셔도 좀 더 시간을 좀 단축시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주의하셔야 될 거 하나가 있는데, 이 부분을 막 이 옆에 부분을 막 이렇게 바르다 보면은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자칫 그냥 넘기고 딴 작업을 할 때는 얘가 지금 이대로 굳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도 스펀지로 재빨리 좀 풀어 주셔가지고 이렇게 서로 이 모서리 부분에 넘치지 않도록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이 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잘 발리는 편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 단면이라고 마구리라고 하는데 이 단면이 있어요. 이 단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무를 지금 자른 단면이라 다 흡수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발라도 잘 안 발라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더 진하게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거는 웬만하면은 톡톡 두드려 가지고 어느 정도 작업을 해 주셔 가지고 한 방에 이렇게 쭉쭉 밀어 주시는 게 좀 더 하시기 편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반대쪽에 또 올라온 부분이 있을 건데, 얘를 재빨리 이렇게 잡아 주시면은 이제 어디 흐른 거 없이 상당히 이제 깔끔한 상태가 이제 될 겁니다, 아마. 자, 다음 이게 좀 길게 된 이 반지들이나 각지 같은 것도 있어요. 얘도 바르는 방법은 동일한데, 이 바르는 면이 적기 때문에 쓱쓱 발라주시고, 마찬가지로 옆으로 흐르는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하신 다음에 여기다 살짝 이렇게 잡아주시게 이렇게 하시고, 보통 작업을 할 때 이 모든 면을 다 바르고 한 번에 바르면 좋겠지만은 어디 말려야 될 때나 그럴 때는 보통 이제 이렇게 한 면 같은 경우는 좀 놔두고 나머지 3면을 칠한다거나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칠을 해가지고 보통 이렇게 말려 놓으신 경우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 공방에 따라 스타일이 다르니까, 이거는 보통 보편적인 방법은 한 면을 덜 칠한 상태에서 이렇게 말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니면은 다 칠하신 다음에 비스듬히 세워놓고 말리셔도 큰 상관없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옆으로 흐른 걸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처럼 이 단면 부분은 또 찍어가지고 어느 정도 작업해 주신 다음에 이렇게 살짝 좀 잡아주듯이 이렇게 작업하시면 되고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반제용품이라 좀 크기가 작은데, 실제로 진짜 크기가 큰 가구나 이런 걸 도색하셔도 기본적으로 하시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나무 결대로 조금 처음에 좀 작업을 하시고 흐른 거는 좀 이렇게 잡아주셔야 되고요. 근데 도색을 끝낸 나무는 이제 건조를 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이 건조시키는 이제 시간이 좀 차이가 있는데, 이제 겨울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대는 보통 대략 한 제 경험상 보니까 20분에서 30분 정도면은 이게 손으로 만져도 이렇게 손에 이렇게 안 묻게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쉽게 말하면 반건조 상태가 돼요. 근데 이 상태에서 다른 드릴이나 이런 작업을 하기는 좀 어렵고, 완전히 건조를 시키려면은 대략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보통 걸리고요. 겨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겨울이나 비가 많이 오거나 좀 습도가 조금 이제 있는 날들은 아무래도 이제 좀 더 늦게 마를 거예요. 이제 그 점은 이제 좀 염두를 해두시면 좋고요. 좀 빨리 말릴 수 있는 방법은 제일 편한 건 이제 선풍기 같은 걸로 이제 아예 그냥 이 나무에다 쐬버리면은 이게 좀 그나마 좀 빨리 마르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히터나 좀 뜨거운 바람 같은 걸 넣어버리면은 나무가 이제 수축팽창을 해버리니까 그건 좀 피하셔야 되고, 저희가 바른 이 스테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 땡땡사의 이제 소형성 스테인인데, 이제 저희가 보내드리는 그 제품에 이제 그 함유된 스테인이에요. 이 스테인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회사 스테인과 좀 다르게 바니쉬의 성분이 지금 함유가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도막이 좀 형성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목재가 이제 오염이 방지가 되고, 그리고 보호 기능이 좀 더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스테인과 이제 페인트 두 가지 이제 도료의 차이를 알려드릴게요. 이거를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고 하니까, 이제 보통 스테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바르시면은 이제 나무 결이 보이는데, 쉽게 말해서 이제 나무를 염색시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색이 이렇게 보시면은 나무 결이 지금은 이게 그대로 잘 살아있죠. 반면에 페인트로 바른 경우에는 이렇게 덮어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무를 염색시키는 개념이 아니고 점점 덮어버리는 거고, 이 둘의 차이 중에 하나가, 이렇게 스테인으로 바르는 경우에는 이걸 계속 바르면 바를수록 이 나무결들이 없어지지 않고 점점 더 진해져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갈색을 한 번 더 바르고 한 번 더 바르고 여러 번 바르면은 점점 진한 갈색이 되고요. 페인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한 번 바르고 두세 번 발라도 이 색의 이 색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점점 이제 두꺼워져요. 도막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는 그 차이를 아시면 될 거고, 또 이제 색상별로 좀 차이가 있는데, 스테인 같은 경우에는 좀 색이 좀 한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보통 이제 나무 계열 색이 많고요. 약간 노란빛을 띠는 오크색이나 이제 빨간색을 띠는 이제 보통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레드우드나 이런 식으로 이제 나무 계열 색들이 많고, 색이 좀 한정되어 있습니다. 보통 한 8개에서 10개 정도의 그 색상 폭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페인트 같은 경우에는 뭐 수백 가지를 이제 보통 요즘에는 이제 컴퓨터로 조색을 많이 하는 편이라 수백 가지가 이제 보통 이제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각자 이제 한번 인터넷에서 뭐 혹시 어울리는 색이나 좋아하시는 색을 한번 찾아보시고, 보통 목재용 페인트, 목재용 뭐 스테인이라고 이제 보통 검색을 하셔가지고 일단 뭐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도색이 된 이제 나무들이 있는데요. 보통 이제 그냥 이대로 작업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제 이 모서리 같은 경우에 색이 칠해지면은 이 사포로 한 번 더 갈아주시면은, 잘 보시면 이렇게 원래 나무색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시면은 좀 더 나무가 좀 더 이제 사용감 있어 보이고 좀 낡은 모습,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빈티지한 이런 형상이 나오는데, 보통 이제 가구나 이런 반지나 하여튼 뭐 만들어가는 소품들은 그냥 조립을 하셔도 괜찮은데 조금 심심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서리 같은 경우를 따줘가지고 흰색으로 이렇게 좀 드러나게 좀 작업을 해주시면은 나중에 이렇게 조립을 할 때도 좀 더 이렇게 더 색이 더 도드라져가지고 좀 더 색이 더 이쁘게 나올 겁니다. 마찬가지로 긴 것도 이 모서리를 갈아주시면은 기존의 나무색들이 나오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칠해진 게 좀 더 어두울수록 더 이런 나무색이 나오는 효과가 더 크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흰색 같은 경우는 티가 이렇게 많이 안 나는데, 이런 갈색이나 어두운 색 계열들은 좀 이렇게 옆에 지금 모서리를 좀 갈아줄수록 더 이제 더 사용감 있게 이제 흔적이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뭐 소품 하실 때는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